여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 애인이 자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는 명백한 징후를 찾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행동 속에 진짜 단서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러한 미묘한 감정의 역전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워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녀는 예전에 피했던 대화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요. 여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과거에 닫아두었던 대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주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표, 감정적인 이야기, 관계를 끝내게 한 논쟁, 그녀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 심지어 당신이 열정적이었지만 그녀가 무시했던 것. 갑자기 그녀는 마치 조용히 마음을 바꾼 것처럼 다시 그 주제를 꺼냅니다. 그녀는 마치 의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애쓰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예전에 피했던 주제에 이제는 부드러움, 호기심, 심지어 약간의 죄책감까지 더해집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점을 묻거나 예전 반응을 재구성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여성들은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후회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지점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그녀는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닫았던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 그녀는 마치 다시 접근을 잃지 않으려는 듯 당신 주변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어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마치 2번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미세한 어조, 즉 메시지의 부드러움, 문장을 마무리하는 방식,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예의 발음을 극도로 의식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주변에 있을 기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여성들은 상처받은 사람 주변에서 매우 온화해집니다.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를 끌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말투, 방어적인 반응, 수동적인 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을 골라냅니다. 전 애인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당신을 다루려 한다면 그건 친절함이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세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잊고 있었던 아주 작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는 항상 슬픔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뜬금없는 기억들이 솟아오르는 강렬한 향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이런 작은 기억들을 언급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종류의 기억들 말입니다. 당신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 말, 바보 같은 둘만의 농담, 당신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당신이 주문한 음식의 맛, 단 3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순간, 그녀는 귀엽게 보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떠올리는 그녀의 뇌입니다. 진정으로 극복한 여자는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자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주 작은 순간들이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순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그 순간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당신에게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말이 아닌 메시지의 속도를 따라합니다. 당신의 리듬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미러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세나 말투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미러링은 타이밍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당신의 소통 리듬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속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모티콘이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입니다. 당신이 느리게 답장하면 그녀는 적응합니다. 당신이 짧게 답장하면 그녀도 짧게 답장합니다. 당신이 따뜻해지면 그녀는 신호에 맞춰 따뜻해집니다. 그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조율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템포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절박해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을 다시 구축하려고 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하거나 압도하거나 너무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 옆을 걸으면서 걸음걸이를 맞추는 사람처럼 당신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이건 그녀가 다시 네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문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5번째 포인트. 그녀는 마치 원래의 판단을 다시 쓰듯 예전에는 무시했던 자질들을 갑자기 칭찬해요. 여자가 당신을 보낸 것을 후회할 때 거의 항상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무시하거나 비판했던 자질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당신의 취미를 놀렸거나 당신의 야망을 무시했거나 당신의 규율, 자신감, 유머, 창의성 등 무엇이든 감명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칭찬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정하는 거죠.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간과했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심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들은 종종 당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더욱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을 칭찬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동시에 이제 알겠어. 내가 뭘 놓쳤는지 알겠어. 라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칭찬은 아첨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6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내리는 결정,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결정까지도 마치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는 것처럼 인정하려 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인정하는지 주의하세요. 당신을 보낸 것을 후회하는 여자는 당신의 선택을 지나치게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당신의 계획에 더 동의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다음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등 사소한 결정까지도 지지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전에 가졌던 역할을 되찾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녀는 영향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억지로 되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계에 자신을 맞추면서 영향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시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친밀감을 원하며 인정은 그녀가 그 친밀감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달입니다. 그녀가 예전보다 당신의 자신감을 더 높여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소를 지으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7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을 괴롭혔던 특정 농담 스타일이나 놀리는 패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파트너가 멀어지게 했던 이유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농담, 비꼬는 어조, 때로는 너무 과하게 다가온 장난스러운 놀림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조용히 그런 습관들을 버립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잘못대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창한 행동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드문 징후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따끔거렸던 놀림이 없어지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작은 농담이 없어지고 한때 긴장감을 조성했던 경쟁심이 없어집니다. 그녀는 힘든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감정적으로 더 정확해집니다. 농담을 선택할 때 신중해집니다. 실수로 난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진 모습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8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을 자신이 되찾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이 이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되찾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질문을 던집니다. 호기심과 신중한 호기심은 다릅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자들은 불안감, 관심, 그리고 은근한 안심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질문들입니다. 최근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뭘 찾고 있나요? 아직도 을 믿나요?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을 끊은 후 당신에게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정찰 임무와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거슬리지 않게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요. 그녀가 추측하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 큰 후회를 겪게 됩니다. 9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에게 평소보다 더 인내심을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멈추거나 답장이 느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애인이 진심으로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면 조급함은 사라집니다.
한때 답장이 느리다고 화를 내던 여자가 이제는 당신에게 여유를 줍니다. 빠른 답변을 요구하던 여자가 이제는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한때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여자가 이제는 당신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여유를 줍니다. 이런 인내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시 밀어낼까봐 두려워서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려고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연약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기에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녀의 사과입니다. 10번째 포인트. 그녀는 심리적인 재충전을 위해 당신을 처음의 경험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이는 후회의 가장 독특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옛 연인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향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하고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전에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보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거나, 새로운 것을 보거나, 새로운 것을 맛보거나, 최근에 발견한 것을 공유하도록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녀가 새로운 버전의 우리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가졌던 것을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 결말을 덮어씌우려는 거죠. 여자들은 이별을 깊이 후회할 때 이렇게 해요. 새로운 경험은 두 사람 모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재충전의 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건 재미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기존 구조에 주의를 끌지 않고 토대를 다시 쌓으려는 거예요. 잠깐 멈춰보세요. 그녀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에 스탠다드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은 혼란이 아닌 자존감으로 이끄는 남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누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는지 두고 봅시다. 11번째 포인트. 그녀는 이별 후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도를 버렸어요. 포스트 이후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시도해보죠.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일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데이트 규칙 등. 그것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신 없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의 새로운 부분들이 조용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헤어진 직후 갑자기 생겨난 열정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연애 기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별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특정한 의견들로부터 물러납니다. 이는 퇴행이 아니라 솔직함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쌓아온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별 후의 페르소나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그 페르소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별을 후회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기반했던 자신의 모습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소통하고 어쩌면 그 당시보다 더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결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작은 말, 미묘한 변화, 작은 고백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전은 그녀의 깊은 후회를 드러내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12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 하는 중립적인 말에 강하게, 때로는 너무 강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에 제 자신을 다듬어 왔어요. 처럼 간단한 말을 해도 그녀는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아니면 화제를 돌리기도 하고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당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모든 신호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가 항상 바라던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겁을 먹는 것입니다. 다만 그녀가 이야기 속에 없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무해한 말을 할 때에도 그녀의 반응이 이상하게 격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거리감처럼, 당신의 발전은 다른 누군가의 기회처럼, 당신의 자신감은 그녀의 희미해지는 영향력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감당하기 전에 나타나는 후회입니다. 13번째 요점, 그녀는 지루한 대화조차도 모든 대화의 감정적 온도를 체크합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자들은 당신이 하는 말보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어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메시지, 모든 침묵, 모든 멈춤에 온도계를 대고 그는 따뜻한가요? 그는 차가운가요? 그는 다르게 말했나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그는 오늘 거리를 두는 것 같나요? 평범한 주제조차 분석합니다. 일은 어때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무슨 밥 먹었어?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분석하는 감정적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그녀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사람들을 감정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한 걸음만 잘못 내디지면 다시 연결될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분 변화를 너무 의식하거나 당신의 반응을 마치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면 그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2번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 삶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작은 경쟁심을 드러내지만 예의 범절 속에 숨기려 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노골적이거나 시끄럽거나 소유욕이 강한 질투는 아닙니다. 대신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경쟁심을 통해 은밀하게 표출됩니다. 어쩌면 그녀가 당신 삶의 누군가에 대해 묻고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절한 말을 하지만 그 친절함은 절제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질투심의 거친 부분을 없애기 위해 사포질한 듯한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성들은 당신 삶의 위협에 대해 깊이 신경 씁니다. 영역 다툼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성숙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우아함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예의범절 아래에는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사소하지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가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신경 쓴다면 당신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15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이별 이야기를 더 부드럽고 가볍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별은 그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나 자신이 아니었어. 우리는 옳지 않았어. 잘 안 됐을 거야. 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후에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씁니다. 이야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면 그녀는 이별을 새로운 언어로 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상한 시기였어. 우리가 서로를 오해했던 것 같아. 나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 너에 대한 게 아니었어. 일이 다르게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말들은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입니다. 그녀는 원래 이야기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일어난 일의 감정적 무게를 조절하여 마지막 장보다는 일시적인 우회로처럼 느껴지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우리의 결말이 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16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현재 삶의 속도, 습관, 관심사,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 아무런 언급 없이 따라합니다.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취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템포입니다. 당신이 그러기 때문에 그녀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더 현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생활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더 많이 읽거나 덜 여행하거나 당신의 리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인 복사가 아니라 평행 조정입니다. 후에는 사람들이 다시 동기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을 따라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가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이제 지킬 가치가 있다고 깨달은 당신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자가 당신의 삶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삶의 속도를 조정할 때 굳이 지적하지 않고 그녀는 조용히 다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의 가장 무의식적인 신호 중 하나이자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거리를 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조용히 허물어뜨립니다.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자들이 항상 더 많이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차단하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우린 이야기하면 안 돼 라는 경계를 없애기도 합니다. 거리를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접촉이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이별의 규칙을 상기시키지도 않습니다. 대화에 감정적인 장벽을 쌓지 않습니다. 다시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한때 견고하게 느껴졌던 경계가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그녀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하는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녀가 하지 않는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벽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이전의 제약 없이 다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후에는 그녀로 하여금 조용히 방어벽을 내리게 합니다. 18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에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잠재적인 새로운 파트너에게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 즉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멘토, 당신을 지지해주는 친구, 트레이너, 당신을 격려해주는 동료,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해준 새로운 습관 등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무엇이 혹은 누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깊은 감정적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여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금 그를 만들고 있을까? 무엇이 그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고 있을까? 누가 그가 내가 꿈꿨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을까? 그녀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것에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가 지금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질투가 아닙니다. 경외심이 뒤섞인 그리움입니다. 19번째 포인트. 그녀는 예전에 맹렬하게 보호했던 연약함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이미 헤어진 사람에게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즉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후에는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방어막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압도당하는 느낌, 불안감, 예전 삶의 일부가 그리워지는 느낌, 또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척했던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녀는 다시 당신을 믿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소리내어 말할 수 없더라도 친밀함을 원해요. 이것은 동정을 얻기 위한 종류의 취약성이 아닙니다.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종류의 취약성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세 개의 작은 조각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자가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할 때 그녀의 고백보다 먼저 그녀의 부드러운 솔직함이 돌아옵니다. 20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용서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을 합니다. 비록 그녀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자들이 항상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수가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한 문장으로 압축하기에는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질문을 암시하는 우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금 우리 괜찮은 거야?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널 오해했나? 요즘 더 행복해? 그녀는 가벼운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는 조용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도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 세계로 다시 들여보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깊이 아끼는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녀의 감정 온도계와 같습니다. 그녀가 닫은 문이 여전히 잠겨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다시 열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무리를 원하는 여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여자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